캐나다 인구 증가는 그 출생률과 그 이민자한테 많이 달려있는데요. 실제로 가장 많이 달려있는 건 이민자입니다. 앞으로 향후 3년간, 작년에도 지금 이미 올해만 해도 거의 40만 명 들어왔잖아요. 그 전에도 거의 비슷한 인구가 들어왔었고,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된 이민부에서는 3년 동안 최대 145만 명을 수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경제를 살려야 되고 인력난에 엄청 시달리고 있잖아요. 문제는 캐나다 정부나 연방정부든 주정부든 일단 하우징 서플라이에 대한 어떤 계획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물론 뭐 밴쿠버시나 아니면 온타리오주에서도 요번에 새롭게 된 시장님이나 수상은 하우징 서플라이를 좀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사실상 서플라이 많이 늘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인력난이나 자재비가 오르고 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캐나다 모기지공사에서 발표한 바로는 밴쿠버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상반기에만 지금 새로운 하우징이 23%가 떨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렌탈 아파트먼트 공급은 어느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필요한 건 절대 렌트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필요한 건 자기 소유의 집입니다. 밴쿠버에서는 하우징에 대한 이런 데모들, 테스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렌털 하우징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키칠레너 레지던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항의하는 또 다른 데모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저런 하우징들이 자기 커뮤니티에 들어오는 걸 사람들이 또 원치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19년 자료로 해서 만든 자료인데요. 하우스홀드는 203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 자료니까 사실은 지금 더 많이 증가하겠죠. 우리가 지금 2023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 시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파퓰레이션도 계속적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하우징 스탁 투 파퓰레이션 레이쇼예요. 지금 사실상 집은 우리가 갖고 있는 100이라고 인구를 보면은 집은 사실상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우스홀드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한다고 봤을 때 2019년 자료를 보면 하우스 레이쇼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하락을 합니다. 약간 그냥 평행하게다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지금 현상보다 더 좋아질 게 없다는 거죠. 근데 물론 전체 인구보다 집이 조금 많기는 한데요. 그리고 멀티하우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많은 집들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고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지역에는 집은 항상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날씨가 오랜만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날씨는 좀 쌀쌀하긴 하지만 그래도 산책을 하거나 좀 나가기에는 좀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인구 파퓰레이션 캐나다 리얼타임 모델이에요. 실시간으로 인구가 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에 태어나는 것, birth가 속도가 천천히 올라가죠. 네, 이미그런트, 이민자의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빠르고, 그리고 death도 속도가 아주 느린 건 아니지만 이거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떨어져서 여기 끝에까지 가면 한 명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non-permanent resident는 이민자는 아니지만 여기 공부하러 온다든지 work permit 갖고 온다든지 이런 사람들 이민자가 될 확률이 높은데 이런 사람도 들어오긴 하고요. 자, 이걸 보면은 지금 birth보다 가장 속도가 빠른 건 이미그런트입니다. 이미그런트가 지금 속도가 지금 가장 빠르게 지금 캐나다 전체로 늘고 있고, 이런 이미그런트는 제가 온타리오주에 가장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이 BC주로 가장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뉴스는 여러 번 지금 나온 거고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민부는 새로운 3개년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년 50만 명씩 목표를 잡고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50만 명 아니고요. 올해도 거의 40만 명 넘게 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조금씩 늘려서 최대 50만 명까지 3년 동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라면 최대 145만 명, 그러니까 최고는 정책적으로는 150만 명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이민을 늘려서 인력난을 해소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무리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뽑히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다 이민자 출신이었는데 우리가 처음 왔을 때 이민자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일합니다. 왜냐면 가족이 있고 이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뚜렷한 목표가 있다 보니까 힘든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물론 그걸 이용해서 돈을 좀 부당하게 버시는
좀 부당한까지는 아니지만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 부분 고쳐야 되겠지만, 근데 문제는 캐나다 정부는 사실 지금 연방 정부든 주 정부든 간에 하우징 서플라이 쇼티지에 대한 그런 대책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요번에 밴쿠버 새로운 시장 중국계가 됐다고 해서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분이 지금 렌탈 하우스를 많이 어프로브 하고 있고, 온타리오 주에 있는 포워드 주수상도 지금 하우징을 공급하겠다고 매년 10년 동안 25만 원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발표는 쉽죠. 발표는 쉽고 실행은 어렵다라는 거죠. 땅은 어디서 구하며, 그치, 누가 시행을 할 것이며, 돈은 어디서 구할 것이고. 근데 저거 완성했다고 해도 렌트가 결코 싸지 않을 겁니다. 렌트가 싸다면 저 우리 세금으로 다 때려 넣는 건데,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세금으로 통해서 싸게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비싸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거고요. 근데 물론 그 의문에 도달하기 전에 저런 공급이 이루어지기가 너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요. 공사비도 구하기 쉽지 않고, 그리고 자재비도 올랐고 인플레이션도 지금 심하기 때문에 저런 계획들이 실제로 되기가 힘들어요. 자본주의를 가게 하는 가장 큰 모티브는 사실상 돈인 건데,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들, 일반 기업들도 지금 집을 짓기가 뭐 아주 쉬운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도 오르고 있고 사람도 구하기 힘들고 자재비도 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 대여건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겨내고 정부가 모든 걸 책임지기에도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캐나다 전체로 보면 25만 호를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그레이션은 매년 50만 명씩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하우스 쇼티지, 거주할 주택은 당연히 모자르게 되겠죠. 근데 저거는 평균입니다. 평균의 함정이 있어요. 평균으로 따져도 지금 모자른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살고 싶고 너도 살고 싶고 우리 모두가 같이 살고 싶어 하고 있는 밴쿠버 지역 좋은 지역들, 토론토 지역 좋은 지역들, 캘거리에 있는 좋은 지역들은 집이 모자란다는 거죠. 왜? 비싸니까. 집을 지을 곳도 없으니까. 그리고 가뜩이나 모자란데 사람은 더 몰리니까 모자란다는 거죠. 집이 여유가 있는 곳은 저기 시외곽, 사실상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저기 시외곽에는, 먼 도시에는 집이 굉장히 싸고 좋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는 아무도 안 간다는 거죠. 문제는. 왜냐하면 도시에 많은 기회가 있고 교육의 기회가 있고 네트워크의 기회가 있고 문화 예술의 기회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이 도시로 몰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모기지 공사에서 발표했던 메트로 밴쿠버는 지금 올해만 해도, 올 초만 해도 23%가 지금 새로운 시공이 지금 없어졌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렌탈 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렌탈 아파트먼트는 지금 굉장히 많이 어플로가 됐고 이미 런칭이 됐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 렌탈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냥 어떻게든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집들을 좀 빌더들이 집을 많이 지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여건을 제공을 해줘야, 그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집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런 집들이 자연스럽게 공급이 돼야 되는 건데, 일단은 정부가 이제 그런 곳에 대한 지금 대책은 아직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렌탈 하우스로 공급을 늘린다고 하지만 이건 사실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토론토 같은 경우는 다른 뭐 대도시들 중에서는 그래도 공급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토론토도 어포더빌리티는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싼 집은 못 사니까 당연히 콘도나 좀 더 아무래도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야 되겠죠. 노숙자들이 많은 그룹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집을 달라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렌탈 하우징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런 공급들이 지금 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렌탈 하우징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 물론 필요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 도와줘야죠. 그것까지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런 데는 굉장히 좀 이슈가 있긴 하죠. 당연히 이런 쪽에 들어오는 키칠러노나 그리고 밴쿠버 다운타운 주민들은 반겨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런 거 들어오면은 그쪽 지역은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요, 사실상. 그래서 2019년에 발표한 겁니다. 이게 2022년에 발표된 거면 아마 자료가 또 다를 거예요, 아마. 2019년 자료를 봤을 때 인컴 per household 트렌드입니다. 이게 보면은 인컴은 2030년까지 꾸준히 늘 거라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가파르게 느는 구간이 생겼는데 2019년 자료니까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자료만 하더라도 2030년까지는 인컴이 자연스럽게 꾸준하게 늘 거다. 당연히 하우스의 구매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컴이 늘어나니까 하우스홀드도 늘어나죠. 가구 수도 늘어나고 인구 수도 당연히 늘어나고요. 그리고 하우징도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 층의 인구는 늘어나기보다는 지금 줄고 있는데요. 사실 2023년, 2030년까지 늘어난 인구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노년층이겠죠. 노년층. 사실상 노년층이 사실상 지금 역사상으로 보면 지금 노인분들이 가장 자산이 많은 세대이기는 해요. 하우징 스탁 투 파퓰레이션 레이쇼는 우리가 지금 인구가 100으로 보고 있으면 지금 하우스 레이쇼는 105 정도에서 아주 조금씩 줄었는데 뭐 좋아지진 않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렇게 보면 인구수보다 하우징이 많으니까 당연히 충분히 공급되고 있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건 전체 평균인 거죠. 평균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집, 우리가 원하는 지역, 교통 환경이 좋은 곳, 교육 환경이 좋은 곳, 네트워크가 좋은 곳, 인프라가 좋은 곳, 그리고 자연이 좋은 곳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그곳에는 늘 집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거죠. 집이 남아도는 곳도 있을 겁니다. 정말 저 외곽에 뭐 도심에서 밴쿠버에서 예를 들어서 500km, 600km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 같은 데는 아마 집이 남아돌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는 늘 사람이 부족하고 내가 원하는 곳은 늘 사람이 부족하다.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는 정말 여건이 되는 대로 결론은 경제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가 여건이 된다면 자기가 살 수 있는 실거주 집은 언제라도 구매하는 것이 옳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거 다른 뉴스인데요. 인플레 극복에 의해서 $360를 쓴다고 합니다. 벤조선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인플레 극복을 위해서 돈을 더 푼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기사도 봐도 보육시설 92%, $10 프로그램 참여.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아이들을 보는데 좀 편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어느 나라나 인구 감소는 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저 정책들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고요. 그리고 봤을 때 이렇게 인플레이션은 돈이 이제 정부에서 많은 지출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채권을 발행을 하고 채권에 근거를 해서 돈을 프린팅해서 결국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건데 물론 정부가 인플레이션이 주범은 아닙니다. 지금은. 하지만 이런 정부 정책들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발행한다.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있어 왔고 없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정부의 사회 정책들 그리고 은행의 대출들 개인들의 신용을 이용한 어떤 투자나 신용을 이용한 어떤 하우스 구매나 자동차 구매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구매를 하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것에 인플레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인구 증가 그리고 이민자들 이런 이런 여건들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닙니다만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봤을 때 이 자산의 가격 상승은 이미 정해진 길이다. 이건 시간 문제일 뿐이지 정해진 길이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얘기를 안 들으면 또 인감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리마인드 시켜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